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세계 경기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도 맞게 되는데요. 변동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21선을 이탈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950선까지 밀리면서 단기 저점 찾기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7일 만에 하락 전환해서 낙폭은 3포인트 정도로 현재 53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주중에 쓸 옵션 만기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글로벌 경제 시장에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미국 기업의 실적 부진 경고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날 국제토각기금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놀라울 정도라고 밝히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지난 8일에는 세계은행이 동아시아의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장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960선에서 195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1950선까지 밀려난 상태에서 장중 저점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8% 하락하면서 19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493억 원 순매도세를 보이며 이틀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국가지자체 투신권의 매도 공세에 총 1,349억 원의 동반 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개인은 나홀로 1,754억 원의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 617억 원, 비차익 거래 307억 원의 순매도로 총 924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옵션 만기일에 2천억에서 4천억 원 수준의 매물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 정리를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은행이 2%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품과 화학,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건설, 증권주 등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SK이노베이션만이 1% 이상의 하락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 증권시장이 주춤한 사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전일 7개월 만에 540선을 돌파하면서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7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폭의 하락으로 장을 출발해 장 초반 536에서 538선 사이에 지수 등락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날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55% 하락하면서 5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288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 기타 제조업, 통신 서비스업 등이 오르고 있는 반면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운송 등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11일 예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하락폭을 저지하는가 싶었지만 오늘 환율은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원 90전 오른 1114원 60전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34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0.21%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0.99% 강보합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에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1.40% 하락하면서 7만 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93%, 강보합권, 신한주주 역시 0.93%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한국전력이 2.78%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오늘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블록딜 매각 소식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0.54%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CJ 오쇼핑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0.41% 강보합권 1,0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은 3% 서울반도체도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젠덱스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CJ ENM은 3%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1950선까지 밀렸습니다. 투신의 매물이 확대되고 있고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물도 1,000억 원 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해외 시장의 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초반에 좀 개파락하게 됐죠. 개파락한 상태에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 하락은 좀 멈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1956포인트. 말씀드린 이제 1950포인트 정도 하단 밴드까지는 온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역시 이제 기관 투신의 매도세가 좀 거세지면서 현재 지금 2,000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1,000억 가까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이 넘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은데요. 한 6,500계약 정도 상당히 많은 그 선물 쪽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압력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에 좀 압력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8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이 매수의 그런 좀 규모를 좀 보자면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오늘까지 매수의 그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8조 원이 넘는 8조 한 7천억 정도 이 정도의 매수의 규모가 되고요. 반면에 기관들 한 1조 1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줬고 개인들이 한 6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규모를 좀 봤을 때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900억 지금 한 978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의 강도는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많이 그동안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매수의 강도는 좀 약해진 상태지만 여전히 그러한 매수의 기조, 매도의 기조를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이른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기관의 투신의 매물 압박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한 가지 더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부분.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도 그랬고요.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진실하게 해서 보자면 여전히 시장의 어떤 하락의 그런 방향성보다는 조정 이후에 안정을 좀 찾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해외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이라든가 얘기도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독일 총리도 이슬 좀 방문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IMF 연차 총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EU 정상회의도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계속해서 현재 1950포인트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만약에 1970을 이탈해서 1950 그 이하까지도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 대형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은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주가의 흐름 종목의 흐름 하루하루의 어떤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그런 시각이라면 이 부분은 쉽게 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각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5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의 심리적인 어떤 압박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좀 받게 되겠지만 여전히 앞으로 긴 시각에서의 시장의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고점에 온 상태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추세상에는 거의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 다만 중소형주의 어떤 강한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별로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너무 강한 종목들의 또 종목을 잘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잘못하면 그 고점에서 또 물리는 그러한 또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 거의 한 3년간의 박스의 상단부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조정 이후에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그런 매매하는 관점에서 대형주만 보유하고 있을 때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강한 중소형주들을 가지고 계속 매매는 하지만 종목별로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실적이 기반이 되고 3분기 실적 당연히 좋아야 되고 4분기 때 더 좋아지고 이러한 종목들에 철저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좋지 못한 쪽은 당연히 배제를 한 상태에서 그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트레이딩 쪽 고가의 온 상태 종목을 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신규로 접근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꼭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러한 수익의 극대화 차원 혹은 어느 정도 적정 수익률, 매수한 기간 대비한 그러한 수익률을 고려를 해봤을 때 수익률이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났을 때 어느 정도는 일부 비중을 좀 물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비중 축소를 해나가면서 수익 실현하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은 추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동안 대형주 30%, 중소형주 40% 비중을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지수가 195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이 대형주를 담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는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종목들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눈에 띄는 쪽이 농업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전일 강했던 오늘 같은 경우 KG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 다시 상한가까지도 아까 장중에 형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융이나 건설, 화학 이런 쪽 좀 하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상승 종목이 아니라 하락을 하고 실적 부진 우려로 해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을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농업 관련 우선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한번 볼 텐데요. 133만 8천 원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8천 원인데 21선쯤에 좀 온 상태입니다. 21선에 지지받고 이탈되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130만 원에 안착이 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 이탈이 되고 내려온다면 지수는 1950포인트를 이탈돼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형주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30%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대형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이쪽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보면 오늘 농업 관련주 오늘 조비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 대선 공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됐죠. 안철수 후보가 국방 경제 3대 사업, 협력 3대 사업 이러한 부분 거론이 좀 되면서 농업 협력이라든가 국방 농업 협력 이런 쪽으로 기대가 좀 되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최근에 농업 관련 종목에서는 제가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여전히 계속 신고가를 형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의 횡보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이 전개가 된다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자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앞으로 이제 식량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오늘 전자결제 중 다날이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 일전에 말씀드린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전부 다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좀 답보 상태의 그런 부진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한 섹터가 좀 선택을 받으면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쳐올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또 의미에서 또 전자결제 관련 이 종목들이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또 정책적인 그러한 뒷받침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선택을 받게 되면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부분은 사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상승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또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주가의 어떤 속성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바닥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러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취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좀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항상 더 상승을 하게 되죠. 한 곳이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 전자결제 관련주도 아마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지금 좋지 못한 최근에 다시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이자 마진의 하락 부분, 실적이 당연히 부진하겠죠. 실적이 당연히 부진하고, 그리고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좀 심리적인 부분도 좋지 못하고 하지만 7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조금 두 달 정도의 그 사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요. 약간의 지금 그 탄력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PBR 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 그 섹터 중에 한 곳인데요. 마찬가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어제는 또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로서의 건설주를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주 각 종목별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이런 쪽은 해외 수주나 이런 대우건설은 좀 해외 수주는 부족합니다만 종목별로 이 수주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대우건설도 긴 시각에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 좀 긴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종목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경기 부진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역시나 LG화학의 차트를 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만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락은 멈춘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그런 모멘텀 경기 부양에 대한 전국 교체 이후에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긴 시각에서 좀 먼 시각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리는 건설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화학 쪽도 여전히 그런 접근이 좀 가능하다. 물론 이제 현재 시장을 참여하시는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긴 시각에서의 관점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매매를 해도 그 시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짚어드리고요. 역시 이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IT 쪽이 가장 확실한 그러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삼성 SDI가 1.9% 정도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좀 여전히 IT 쪽에서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한 2만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유 전에는 당연히 더 계속 보유가 가능하고요. 장기표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 전략이고 신규 매수에서는 25,000원, 26,000원 사이의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매수에 접근할 수도 있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고 여전히 모바일 컨텐츠라든가 엔터라든가 스마트폰 부품 관련 이런 쪽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파업의 좀 여파가 아무래도 4분 때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들로 인해서 약간 더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만 원 선에 안착 과정 약간의 이탈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고 보유자들은 저는 여전히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객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다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급등하죠. 네, 그렇습니다. 코드번호 064260번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카카오와의 제휴를 통해서 모바일 화폐인 초코의 다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최근 호재가 있었습니다. 시장 관심사 자체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모바일 직불 결제 이 정도의 좀 시장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바일 직불 결제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이제 생성된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에 따라 전자결제주들은 어찌 보면 상승의 기폭제로서 현재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10% 이상권에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동안에 개별 모멘텀을 갖춘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포트에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제 좀 참여하실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들어오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단화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일정 부분 필요하되 단 현재 상승 추이가 꾸준히 진행 중이므로 추세 추정 관점에서 홀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가격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이내의 짧은 호흡 관점에서 목표가 16,000원 선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선저가로는 아무래도 급등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11선이 위치한 11,000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매입하시려는 이런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지금 바로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차분히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최소한 이제 5일선 눌림이 나타나는 지금 뭐 12,000원 선 이제 밑단에서 좀 매입하시는 거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르는 전자 결제 관련주 가운데 그중 단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추천 종목 받기 전에요. 지난 26일이었나요? 9월 종목이었는데 고영이 수익률 벌써 7%나 거뒀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축하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주가 개천주와 휴일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지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고영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PCB 3차원 건설 장비 분야, 즉 SPI 분야에서 이제 50% 넘는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제 전공정인 SPI 장비뿐만이 아니라 후공정인 AOI 검사 장비의 성장성 이 부분 때문에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AS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현재 그때 매입하신 분들은 플러스 7.5%의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는 기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목표가 3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단 이익 보호 차원에서 손절가를 기존의 23,500원에서 저희 목표가 윗단인 25,000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이제 이익 난 부분 이런 부분 확실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시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박찬훈 대리님의 오늘 종목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네. 플렉스컴입니다. 코드번호 065270번인데요. 플렉스컴 요즘에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종목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터플렉스에 이어서 인쇄 연성 회로 비판, 즉 FPCB라고 불립니다. FPCB 분야에서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이고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시멘스, 모토로라 등 다변화된 고객군을 바탕으로 안정적 이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이제 3쿼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관심사는 바로 이제 실적 부분이 아닐까, 즉 숫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이제 저는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에 힘입은 삼성전자양 부품 수혜주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런 실적 추정치 자체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플렉스컴이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종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 살펴보시면요. 3분기 실적 자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60억 수준으로 전기 대비해서도 무려 3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기폭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아이패드와 함께 갤럭시 노트 10.1이 최고 점수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렉스컴은 이제 갤럭시 노트 10.1에 SPM 부품인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선정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적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플렉스컴에 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겠는데요. 한번 일봉 차트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본 보시면요. 현재 전달부터인 단기 급등으로 신고가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무래도 많으실 듯 합니다. 좀 캐캐묵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증시 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 즉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이번 주 들어서는 전주 장대 양봉 후 50% 윗선에서 기간 조정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입 전술로 차분한 눌림 매입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로는 눌림 매입으로 13,000원 밑단에서 눌림 매입 한번 하시면 좋으실 듯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긴 호흡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2008년 기록가 했던 고가권인 2만원 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 부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 현재 11선이 위치한 12,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길 바란다며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고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리스가 상당히 많은 부문을 이해하기에 진전을 봤으며 이렇게 개혁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에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스페인이 올해와 내년 재정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스페인 재정 감시 보고서를 통해 EU가 올해 스페인의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6.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실제는 GDP의 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4.5% 줄인다는 목표와 달리 5.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9월 취업자 수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50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3월 83만 2천 명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지선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의 그 지원 문제도 이렇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는 계속 불안해져 가고 있는데요. 유럽 문제부터 오늘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 줄 뉴스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어제 IMF에서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은행 자산화 자산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경고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문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유럽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자본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유로존 은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부채 축소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은행 자금 회수와 또 그 결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면 이제 경제 침체 심화에 심각한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럽 위기 표면화 이후 처음으로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방문했는데요. 이후 메르켈 총리가 최근 그리스 개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지지를 강조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센티멘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전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로존 문제는 리스크 완화나 도미노 현상 차단 위해서는 악재는 악재대로 빠르게 인식을 하고 헤어컷이나 구제금융이 필요한 부분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장의 중로는 금리 인하 그리고 옵션 만기는 조금 매물 부담이 있을 것이다인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통위 금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와 이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요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두 번째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라는 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실물 소비 간의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본다면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가시화되는데 좀 오래 걸려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연내에 실질적인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표에 지목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를 제외한 순수 현물 매매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 9월 롤오버 수치를 조정한 외국인의 순수 선물 매매 역시 1만 계약 이상 매수 우위로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차익 매도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아직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지수가 조금 부진할 때도 중소형주의 종목 강세는 이어졌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얻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미디어 또 엔터 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강세가 계속되면서 이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들어서 이제 음식료, 바이오, 엔터주 중심으로 중소형주 비중 확대에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중소형주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 초과 상승하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부담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종 투자는 이제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전후로 중소형주 내에서 실망감이 더해진 종목과 기대치를 충족한 종목 간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이익의 어떤 증가율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성이라든지 재무구조 재평가에 주목하신다면 저가 매수 기회 유효할 때 대형주 비중을 차라리 확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지선 연구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주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이슈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도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영향이 있습니다. 1950선까지 내렸는데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유로존하고 미국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이제 아시아에 그대로 왔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중국은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면 점심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저께도 하락할 때 같이 상승에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지금 시장에서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제금융 신청을 늦추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망 매물에 출혈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그리스에 대한 긴축 이행 시한을 연장해주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요즘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IMF에서도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것이 놀라울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중국에서는 어저께 인민은행에서 2,600억 위안 정도의 경기부양책 여기 알표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경제 하락 압력이 크다라는 것이 인민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유로존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대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3,00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역시 1,200억이 출회되는 모습이고요. 기관적에서는 투신이 1,600억이 나오고 있고 기금은 매수로 전환해서 250억 정도의 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상세를 보시면 개인들은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에서 한 500억, 그다음 운송장비에서 400억, 금융업에서 한 60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통신업이라든가 비금속, 의약품 쪽에서 소폭 순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1,14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에서 300억, 그다음 철강석에서 16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운송장비에서 490억, 그다음에 금융업에서 400억 정도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하는 종목군이 통신업하고 보험 쪽, 그 다음에 의약품 쪽에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에서 한 1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 한 95억 정도 매수해주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2.4% 빼주고 있죠. 삼성은 지금 유보율만도 거의 101조 정도가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자로서 역할을 아직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라든가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1% 상승, 현대차는 0.4%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롯데쇼핑 같은 거나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유가가 시리아와 터키의 문제로 인해서 급등을 했지만 오늘 화학주들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지만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195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단기 지지선은 어디일까 궁금해지는데 현재 시장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 이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좀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S&P 이제 기업 순이익이 12분기 만에 이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3,400억 순매수하고 3,400억이 아니라 3,0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예.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900억, 1,100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8,000억, 8,500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베이시스 악화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장세는 이제 외국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신권의 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국가 지자체 필두로 해서 기관권의 매물이 아마도 이제 오늘 시장의 급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세를 살펴보면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3년 내 코스닥 지수 이제 최고치가 550에서 이제 560선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가까워지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시장에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전 고점에 거의 다 달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슈를 잠깐 살펴보면 내일 금통위와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옵션 만기일 부담이 아직 3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이더라도 대형주를 만약에 접근을 하실 거라면 내일 오후장 향후를 지켜보고 내일 오후장에 좀 접근하는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들어봐야겠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추천드린 게 대부분의 네.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해지 차원 그리고 대형주가 올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판단하에 오늘은 이제 기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이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 기아차는 소폭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기아차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자동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수와 수출 부진에도 이제 9월 글로벌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업 종료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수와 수출 모두 이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성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파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이제 파업이 늦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대기아차 주가에 지금 살짝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9월 판매를 살짝 살펴보면은 기아차의 9월 글로벌 판매를 살짝 살펴보면은 소폭 상승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내수와 수출은 부진했는데 해외 판매로 일을 만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업 종료로 인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다 회복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4분기에는 어닝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중일 갈등으로 인한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는데 실제로 도요타와 혼다가 지금 9월 중국 판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그리고 41%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기아차의 9월 해외 판매가 아까 호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2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는데 중국 지역에서는 사실상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일 갈등으로 인해서 0.3% 성장이 아닌 4분기에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글로벌 판매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에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은 이제 파업과 중국 판매 저조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많이 저조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이를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률을 4분기에는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이제 3분기가 피크고 4분기부터는 약간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이제 분분한 가운데 만약에 진짜 4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4분기에 3분기보다 꺾인다면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쪽으로 다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지금 많이 하락한 기아차를 오늘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쯤에서 정동우 전문가님의 지난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지난주까지 담아있던 종목이 인포뱅크, RF텍, 휴스틸까지 총 3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 편입됐던 인포뱅크는요, 벌써 수익률이 16% 기록하고 있고요. RF텍은 그 일주일 뒤에 19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10% 넘게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편입했던 휴스틸은 현재 6% 정도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다 일단 보유해보자 하시는데요. 축하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AS도 들어보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인포뱅크는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드릴 텐데 SMS 그리고 MO 그리고 스마트카 그리고 전자결제 시장이 모두 성장할 것으로 내년에는 전망되기 때문에 예. 1차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유 비중이 지금 20% 정도인데 이 15,000원 정도가 오시면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전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5%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2차 목표가인 2만 원까지는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가져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는 성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다시 지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많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다는 것은 뭐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 향후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이 모두 성공을 거둘 시에는 정말 3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인포뱅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꼭 가져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포뱅크 일단 2만 원까지 그리고 3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보시면은 지금 신규 매수로 적절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포뱅크가 너무 좀 최근에 또 급등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템이 성공할 경우 3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성공 여부는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두 가지 큰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의 성공 여부를 좀 판가름 하셔야 될 텐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중국 진출 그리고 뭐 스마트카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다 모두 성공한다면 정말 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만약에 그 아이템이 이제 성공한다는 가정하에는 뭐 15,000원에서도 추가 매수해도 이렇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무난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이어서 RF텍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주에 담았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보유 의견이시라고요? 예. 지금 제가 RF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이제 10,000원으로 잡았는데 10,0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 그리고 스캘퍼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가격입니다. 호가창 단위가 뭐 0.5%로 커지기 때문에 스캘퍼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지금 단기 조정이 있다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10,000원 초반까지는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로 본다면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15,000원까지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꼭 잡아두셨다가 15,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RF텍 애초에 계획을 세워주셨을 때 3개월 정도 12,500원 목표가 정해주셨었고요. 6개월 정도를 본다면 15,000원 목표가 정해주셨었네요. 마지막 종목인데요. 휴스틸 남았잖아요. 이 종목도 26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벌써 6%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앞서 두 종목과는 반대로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세일가스 관련주에 엮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세일가스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휴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34,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배당 한 5% 정도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 5%까지 감안한다면은 휴스틸은 지금 34,000원에서 내년 초에 수익 실현을 한다면은 그 수익률은 뭐 20%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동웅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담은 종목까지 총 4종목이 되겠죠. 인포뱅크, RF텍, 휴스틸 모두 수익 중이고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인포뱅크, RF텍, 휴스틸은 보유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모두 놀라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은 종목은 유일하게 대형주인데요. 기아차 일단은 1차와 2차 모두 나눠서 목표가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10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네요. 오후 2시에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의 강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